성지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 발달 2차시 수업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 한번 보여줬죠. 그래서 자녀 발달 단계,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이렇게 진행할 거고 사실은 원격 수업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고 원격이 아니라 대면일 때는 수의평가 아니면 뭐 실습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신생아 돌보기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조금 이따 프린트 할 건데 프린트에서는 수유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수유라는 말은 아기에게 분유를 먹인다는 얘기인데 분유란 엄마의 모유도 이제 우유를 주는 거고 또 분유, 다시 말하면 인공유 같은 것도 수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통 수유라고 하면 보통 모유를 많이 말하죠. 신생아 영양에서 모유가 좋은 건 너무 당연해요. 얼마나 좋냐면 분유를 만드는 분유회사의 최대 목표는 모유와 똑같은 분유, 모유와 같은 분유를 만드는 게 이들의 모토입니다. 모유는 좀 이따 하겠지만 굉장히 아기한테 많이 좋은데 일단 모유를 줄 때 신체 접촉을 하고 눈을 맞추기 때문에 아이한테 정서적 안정감과 친밀감이 굉장히 좋아요. 품에 푹 안아서 아이하고 신체 접촉하고 눈을 맞추고 노래도 불러주면서 하기 때문에 모유가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수유 후에 아기를 세워서 안아서 가볍게 트림시켜 주는데 이 트림시키는 거는 모유뿐 아니라 인공유, 다시 말하면 분유의 경우에도 트림시켜 주는데 분유는 반드시 트림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모유의 장점에 대해서 하겠어요. 신생아 돌볼 때 수유하는 거는 특별히 이제 수유할 때 모유가 좋은 점에 대해서 할겠는데, 모유는 아기한테도 좋지만 또 엄마한테도 좋은 점이 있어요. 먼저 아기한테 좋은 점 먼저 봅시다. 얼마나 아기한테 좋으냐면, 모유의 성분이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요. 분유는 들어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분유에도 들어있는데, 모유에는 어느 정도 들어있냐면, 만약 3개월 때 이 아이가 모유를 먹는다면, 엄마의 모유는 3개월 때 모유는 3개월 아기에게 필요한 맞춤형 모유가 돼요. 이 아이가 4, 5, 6개월이 돼서 6개월 때 먹는 모유는 엄마의 젖도 6개월이 되기 때문에 6개월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으로 바뀝니다. 이 아이가 11개월 때 모유를 먹는다. 그러면 엄마의 모유도 11개월에 맞추어진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 태어나자마자 6개월까지는 이 아이는 엄마의 모유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무조건 영양이 가장 많고 면역 성분이 많은 그런 성분으로 구성된 모유를 먹게 되고 6개월서부터는 아이들이 조금씩 사과즙이라든지 아니면 끓인 죽이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씩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서부터는 그 모유의 영양 함량이 떨어지고 다른 것으로 이제 뭐 면역 성분을 좀 더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뀌게 돼요. 그래서 모유는 아기에게 맞춤형으로 됩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모유도 변하고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잘 들어있고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머리가 좋잖아요. 뇌에 가장 큰 비중이 있기 때문에 뇌 발달에 좋은 영양 성분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분유는 엄마의 모유를 분석해서 엄마 모유에 들어있는 뇌에 좋은 영양소를 억지로 만들어서 분유에 넣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면역 성분들도 많이 있어서요. 모유를 먹는 아이는 모유 먹지 않는 아이들보다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적고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적고 그 다음에 중염에 걸릴 확률이 적고 설사에 걸릴 확률이 적고 뭐 등등 대개 모유를 먹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질병에 강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이게 소화가 잘 된다는 게 있는데 이 소화는 사실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근육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그 근육량이 많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의 그 굵기라든지 이런 결합이 굉장히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 결합이 많이 잘라져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되게 좋은 특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초유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몸에서 나오는 모유가 있습니다. 이 모유는요 되게 노란색으로 돼 있어요. 보통 모유는 흰색이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자마자 나오는 이 초유는 굉장히 찐 노란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란색인 이유는 여기 면역 성분이 굉장히 많이 농축돼 있고 아주 갓난아기에게 필요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초유는 중요하죠.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태어나도 나는 나의 건강상 이유로 분유를 먹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생각하는 여러분들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하는 사람들도 태어나자마자 몸에서 나온 이 초유는 반드시 아이에게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 성분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아프거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고요. 만약에 태어났는데 아기가 아프거나 아토피가 심하거나 태어나자마자 수술했거나 그래서 아기한테 조금 약한 아이일 경우 병원에서는 분유를 먹는 것보다 모유를 먹이는 걸 훨씬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모유는요 엄마한테 좋은 점이 있는데 모유를 수유하게 되면 아이가 엄마 모유를 빠는 힘으로 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빠는 힘이 엄마의 뇌에 영향을 줘서 뇌는 엄마 머릿속에서는 이 아이에게 빠는 힘에 자극받아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런 것은 자궁 수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모유를 수유하는 엄마들은 훨씬 더 자궁 수축이 빨리 돼서 산후 회복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살도 많이 빠져요. 엄마는 사실 모유를 주는 것은 엄마 몸에 있는 영양분, 또 다시 말하면 엄마 몸에 갖고 있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을 소실하는 거기 때문에 몸에 있는 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지는 좋은 점이 있죠. 자궁이 수축돼서 산후 회복에 좋고 그 다음에 또 살을 빼는데도 좋아서 원래 몸매로 빨리 회복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 예방 효과가 있어요. 걸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모유 수유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경 시기가 늦춰져서 자연적으로 터울을 조절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유를 먹이는 기간 동안은 생리를 안 하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우리가 먹을 것도 많고 또 뭐 되게 농축된 영양소가 농축된 그런 음식들도 많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한다 하더라도 또 생리를 하는 사람 아까 그 임신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신생아 돌볼 때 재우기 앉기인데 하루 20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죠. 아기는 20에서 23시간 정도 잠을 많이 자야 하는데 이유는 이 동안 아이의 뇌가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잘 잘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방 안의 온도는 22에서 24도,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로 쾌적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 높아서 애가 더워서 깨거나 너무 습해서 깨거나 아니면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 하면서 잘 기침 소리를 깬다 하면 잠을 충분히 깊이 잘 수 없기 때문에 렘 수면 상태 아주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시끄럽지 않도록 충분히 잘 해줘야 됩니다. 아기는 처음 태어날 때 목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는 반드시 태어날 때 한 손으로 목을 받쳐야 됩니다. 목을 받치지 않으면 목이 그냥 뒤로 꺾여버리죠. 이거는 대면 수업할 때 선생님 인형을 가져와서 한번 보여줄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신생아 돌보기 봅시다. 목욕을 시키는데 이 목욕시키는 것까지 왜 얘기를 해야 되냐면 목욕시키는 걸 왜 얘기해야 하냐면 아이들은 피부가 너무 약하고 얇기 때문에 목욕을 하루 이틀 시키지 않게 되면 거의 땀띠가 나고 땀띠는 반드시 욕창처럼 이렇게 직물이 나서 이렇게 그 종기처럼 그 진행이 되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많이 짓물러지고 너무 심하게 짓물러지면 피 같은 것들이 나기 때문에 피부를 늘 청결하고 신진해서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매일매일 목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아버지들이 아기를 내가 데리고 목욕시킬게 해서 막 화장실에 뜨겁게 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 아이랑 같이 막 30분씩 하게 되면 아이들은
표면적이, 다시 말하면 몸집이 작기 때문에 그 작은 몸집 안에 탈수가 금방 일어나요. 같은 표면적이라도 어른은 세포수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이들은 세포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서 탈수가 일어나면 금방 아이들은 이제 안 좋은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10분 이내 빠르게 목욕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온도는 조금 적당하게 이렇게 따뜻한 물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에는 방 안에서 아이를 목욕시키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시죠. 목욕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보여줄 거긴 한데 거즈에 물을 묻혀서 얼굴 먼저 닦고 그 다음 머리를 감깁니다. 다리에서부터 천천히 물에 넣는 것은 아기가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물에 넣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다시 말하면 얼굴을 씻겼기 때문에 이제 목, 몸통, 팔 이렇게 씻기겠죠. 한 손으로 가슴을 받치고 등, 엉덩이와 등을 씻기고 난 다음 물기를 잘 닦아주고 깨끗한 옷을 입히는데 이때 목욕할 때 아이의 머리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 손으로 머리를 고정시키고 한 손으로 이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좀 기술을 요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이 영상을 보여줄 거긴 한데 이 목욕시키는 방법도 잘 보시고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런 방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아 발달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1세경, 만 1세경이라면 이제 우리가 돌 됐을 때, 돌 되면 태어날 때 한 1.5배가 됩니다. 키가 75cm인데 이거는 평균 키를 말해요. 보통 태어날 때 50cm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아이들도 있고 더 작은 아이들도 있지만 평균 1.5배. 근데 몸무게는 태어날 때 3배니까 우리 보통은 한 3.3kg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3배니까 거의 10kg죠. 근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11kg 넘는 아이들도 있고 여자애들은 좀 못 미치게 9kg, 8kg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머리 같은 경우에는 만 1세경 머리 둘레와 가슴 둘레가 같아진다고 했는데 이전에 태어날 때 1세가 되기 전에는 머리 둘레가 가슴 둘레보다 훨씬 컸죠. 그래서 선생님이 대갈 장군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1세가 되면 머리 둘레나 가슴 둘레가 같아지게 되고 2세경이 되면 머리 비율이 몸의 한 5분의 1 정도가 되죠. 그러고 이제 점점 달아서 17세인 여러분이 되면 이제 거의 8등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원래 영아는 이빨이 없게 태어나야 돼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이빨이 없어야 돼요. 근데 가끔은 태어났는데 이빨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좀 잘못된 아이라서 사실은 처음 딱 아기를 낳는데 이빨이 있어. 기형아냐? 그건 아니에요. 이빨이 있어. 그러면 이제 치과 가서 그 문의하고 적절한 이제 발치, 이빨을 뽑으면 되는 거고요. 사실은 0에서 5개월 정도에서는 아이가 이빨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6에서 8개월 정도 되면 아래에서 2개 나는 것이 특징이고 8에서 9개월 되면 위에 2개 이렇게 딱 나죠. 그래서 둘 이렇게 아래 2개, 위에 2개 나면 너무 귀여운 그런 상태가 되죠. 이때 아이들이 이빨이 날 때 엄청 가렵기 때문에 많이 침도 흘리고 많이 이렇게 가려서 막 긁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시기가 이때쯤 되는 겁니다. 10개월이 되면 위에 또 2개가 양쪽으로 옆에 나게 되고요. 그 다음 12개월이 되면 1살이 되면 아래까지 이제 모두 8개의 치아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에서 16개월이 되면 중간에 있는 어금니 부분은 이빨이 나지 않고 어금니 옆에 있는 것서부터 윗니서부터 나기 시작하고 아랫니까지 나고 그 다음 16에서 20개월이 되면 어금니가 다 채워지고요. 20에서 30개월이 되면 위에 10개 아래 10개 총 20개의 치아가 다 나게 되죠. 이거는 전니 또는 유치라고 해서 아기 때 사용하는 이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 6세 또는 7세 정도 되면 난 순서로 아래에서 2개 먼저 났기 때문에 2개 먼저 빠지고 위에 빠지고 양옆에 빠지고 해서 이빨 다 갈게 되죠. 이거를 이제 영구치라고 하게 되는데 일단 전니는 생후 6개월부터 나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생후 6개월부터 나느냐? 그건 아니고 6개월부터 나는 아이들도 있고 8개월 뭐 어떤 아이는 선생님 10개월이 되는데 이빨이 안 나요 라고 하는데 이빨이 없는 게 아니라면 조금 늦게 나는 것도 아이 입장에서는 이빨에 썩을 리가 없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늦게 안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치과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죠. 자, 발달은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자기 머리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다가 어느 정도 발달이 되면 스스로
앉을 수 있고 또 두 손을 잡고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냥 어정쩡히 섰다가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런 발달 단계가 되죠. 이렇게 움직일 때쯤 되면 거의 13개월, 15개월. 다시 말하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많이 걷게 돼서 사실 우리 인간은 어릴 때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영화 치아 나오는 순서는 선생님이 다시 영상을 올려줄게요. 발달의 순서는 저번에 했지만 중요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발달이 되고 중심에서부터 끝으로 말초로 가고 그 다음에 큰 근육, 다시 말해 큰 근육 쓰다가 점점점 이렇게 손가락 끝 같은 세부 근육을 쓰는 그런 단계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그랬고, 그 다음에, 운동 발달은, 선생님이 좀 빨리 나가려고, 3, 4개월은 몸을 가누고, 7, 8개월은 혼자 걷고, 90개월은 물건을 잡고 서고, 그 다음에, 15개월 혼자 걷고, 그 다음에 달린다 했는데, 사실은 15개월 혼자 걷는다. 이것은 모든 아이들이 똑같진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3에서 4개월 목을 가는다고 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5개월이 지나서 목을 가누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개월 예를 들어서 3, 4개월이 아니라 7, 8개월에 목을 가는다. 이건 너무 늦긴 하지만 이런 개월 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순서는 모든 인간 똑같아요. 어떤 아이가 달리다가 걷거나 그다음에 걷는데 주저앉아서 잡고 서는데 이렇게 거꾸로 역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목을 가누고 그 다음에 걷고 잡고 서고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요. 목을 가눈다. 그 다음에 이게 목을 가눈다. 그 다음 혼자 앉는답니다. 죄송합니다. 목을 가눈다. 그 다음 혼자 앉는다. 물건을 잡는다. 그 다음에 혼자 걷는다. 그 다음에 혼자 달린다. 이렇게 됐는데 가누고 앉고 잡고 서고 혼자 걷는다. 근데 이 순서는 프린트 다시 한번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서 발달을 보면은 생후 태어나자마자 2, 3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무슨 정서가 있겠냐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의 정서를 갖고 태어나요. 그게 쾌감하고 불쾌감의 감정인데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 신생아일 때 우리 인간의 감정은 불쾌한 감정이 먼저 생깁니다. 불쾌한 감정이 있다가 이런 불쾌한 감정에서 분화가 되는 즐거운 감정, 쾌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불쾌한 감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쾌감이란 감정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한 생후 1년이 되면 기쁨, 슬픔, 분노, 공포 모든 복잡한 정서를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세가 되면 이제 질투까지 또 당황까지 대부분의 정서가 다 발달하는데 이거는 질투나 당황이나 이런 건 나쁜 정서니까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인간의 모든 정서는 질투며 당황이며 기쁨이며 슬픔이며 분노 모든 정서를 다 갖고 있는 게 정상이고 이런 모든 정서를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통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를 훈련시켜 가야 하는 거죠. 이런 정서들은 다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애착 관련한 그런 이제 실험인데 이 실험도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이건 하울비라는 박사가 원숭이를 가지고 이제 실험한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철사로 된 어미인데 철사로 된 어미에다가 헝겊을 이렇게 감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헝겊을 아주 굉장히 극세사처럼 따뜻한 걸 감아 놨는데 이 어미는 여기에서 분유가 안 나와. 근데 이 어미는 철사처럼 딱 닿았을 때 너무 차가워. 근데 여기는 이게 입구가 있어서 쪽쪽 빨면 모유처럼 분유가 나와요. 그러면 이 원숭이는 이 부모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지 보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따뜻한 데 가다가 분유가 안 나오니까 옆으로 가서 또 분유를 먹어. 그런데 아주 굉장히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상황이거나 아주 원숭이를 깜짝 놀랄 상황이 되면 이 원숭이는 이 철사 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따뜻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유가 안 나와도. 그래서 사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지만 정서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안정을 주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감싸 안는 거 정서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원숭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 이런 부모를 원숭이가 찾는다. 그래서 이 애착과 관련해서 아이의 정서에서 굉장히 이런 아이의 정서 상태를 만져주고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 애착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실험이에요. 자,
애착이라는 게 있는데 양육자에 대한 강한 친밀감, 유대감이에요. 이런 애착은 보통 6개월 정도 생기죠. 그래서 주로 주된 양육자에게 애착을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은 엄마에게 느끼죠. 또는 엄마가 바쁘다 하면 뭐 할머니라든지 주로 그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부모 또는 돌봐주는 보호자에게 애착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생후 6에서 8개월쯤 되면 이 아이들이 그 애착 대상의 얼굴, 애착 대상의 냄새를 다 구별하기 때문에 6에서 8개월경 애착 대상에 떨어지게 되면 엄청 불안해하고 낯선 사람에게 낯가림이 시작하죠. 그리고 돌 되면 낯가림이 가장 심해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돌잔치 할 때 자기를 보러 오는 굉장히 많은 그 낯선 사람에 대해서 완전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돌잔치를 그 아이의 생일 잔치인데 정작 생일 당사자인 그 아이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잠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12개월이 가장 낯가림이 심한 그런 상태라는 거, 생후 6, 8개월 되기 시작하면 애착 대상에 떨어지지 않고 불안해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양육자가 안정되고 일관적인 태도로 돌아보고 이렇게 이 아이들을 스킨십 해주고 안아주고 되게 노래도 불러주고 쓰다듬어주는 이런 스킨십이라든지 따뜻한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애착 관계에 굉장히 좋은 면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좋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 낯가림과 격리불안이 서서히 사라지고 사회성 발달에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이렇게 좋은 애착으로 또 이렇게 많이 아이를 안아주고 스킨십 해줌으로써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아 사회는 믿을만하구나. 내가 노력하면 이 사회는 나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겠구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실패해도 나를 맞아주는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회가 있겠구나 라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고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이 길러질 수 있는 거죠. 자, 영어의 발달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끝하고 다음 시간인데 다음 시간 슬라이드가 끝이고요. 자, 이제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올려준 거 꺼내보시면 우리가 저번 시간 어디까지 했었냐면 우리 여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자 봅시다. 프린트, 운동 발달, 반사 운동 그 저번에 여기까지 했었고요. 우리 여기까지 했었고 우리 여기 신생아 돌보기 여기 해봅시다. 자, 초유 초유 모유 먹이기 시작하는데 초유는 한번 써볼까요? 출산 후 일주일간 분비하는 거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면역체가 들어있어요. 쓰세요. 여기다가 면역체 함유 하고 하나 더 쓰세요. 태변 배설 촉진. 태변은 그 아이 몸속에서 처음 나오는 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빨리 빠져나올 수 있으면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태변 배설을 촉진하는 게 이 초유에 되게 좋은 점이에요. 이쪽에는 뭐라고 쓰냐면 아기에게 좋은 점, 이거는 엄마에게 좋은 점이에요. 저번 시간 아까 슬라이드 했던 거 기억나죠? 위생적이며 소화 흡수가 좋다. 소화 흡수가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깐만요. 두 번째는 자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장 잘 함유.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장 잘 함유. 소를 가장 잘 함유. 그 다음에 우리 이거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 인간은 뇌가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뇌에게 영양 공급해야 되는데 그 영양 공급하는 게 유당이에요. 유당이 풍부해서 아기 뇌 발달에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은 머리서부터 발달하기 때문에 이 유당의 영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우유를 먹임으로써 유발되는 알레르기 예방. 그래서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모유를 먹이는 게 좋습니다. 수유 접촉으로 모자란 심리적 유대 강화.
성장에 따라 성분 함량이 조절돼요. 성분 함량 조절. 아까 말했죠? 3개월의 모유하고 6개월 모유가 다르다고 했죠? 다시 한번 쓰세요. 조절하는데 면역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요. 그때그때마다 그 아이에 맞는, 그 아이의 개월수에 맞는 그런 함량이 조절되고 면역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엄마에게도 되게 좋은 점이 있는데 일단 자궁수축이 촉진되어서요. 산후 회복이 빠르다. 이게 빠름.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유방한 남소암 유발 확률이 감소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점, 경제적 비용. 비용 절감. 비싼 우유는요, 한 통에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거를 아이들이 보통 한 7일 정도면 다 먹어요. 그러면 일단 한 달이면은 3, 4, 12, 12만 원 정도 깨지고 그 안에 또 유산균도 넣고 뭐 젖병도 사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매달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모유를 먹게 되면 그냥 공짜로 주어지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점이 있죠. 자, 아이는 충분히 자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는 잘 자야 하는데 방의 온도 한번 봅시다. 방의 온도는 20에서 25도. 20에서 25도씨로 되게 좋아야 되고 습도도 이제 한 60% 이하로 되게 조절시켜줘야 돼요. 아이는 충분히 잠을 재우지 않으면 뇌가 잘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깨우지 않고 충분히 재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각 반응 관찰하기는 뭐냐면 아이가 옆에서 쾅 소리 나도 잠을 잘 잔다. 또는 엄마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초점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걸 잘 보란 얘기죠. 그래서 신경 조직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잘 보는지 아니면 잘 듣는지 또 어떤 민감하게 이제 손 같은 경우에도 꽉 잡는지 이런 반응 이런 걸 잘 보셔서 잘 보는지 잘 듣는지 이런 걸 잘 판단해 가지고 아이의 신경 조직의 정상 여부를 잘 보셔야 돼요. 배꼽 처리하는 건 배꼽은요 생후 일주일경 저절로 떨어져요. 생후 일주일경 저절로 그래서 떨어진 자리에 세균이 감염될 수 있으니까 매일 소독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자, 목욕시키는 건 되게 중요하죠. 혈액순환, 또 식욕 증진, 수면 촉진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목욕을 시키게 되면 혈액이 잘 돌고 식욕도 많이 먹고 잠을 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목욕은 우리가 단지 더러움을 씻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제 성장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5페이지 넘어갑시다. 잠깐만요. 이거 뭐야? 자, 그 다음 자, 목욕 시간을 되게 보겠습니다. 목욕 시간은 5에서 10분 5에서 10분 목욕 후에서는 수분을 보충한다. 그래서 수분을 보충한다 하면 그냥 물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통 물을 먹이지 않고요. 보통 수유를 하죠. 그래서 모유라든지 분유를 먹이는 그래서 수분을 보충해서 잠을 재우죠. 그리고 특별히 피부가 겹치는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분을 바른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사실은 얼굴이 이렇게 있고 몸통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보통은 얼굴이 있으면 이렇게 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몸통이 이렇게 있을 텐데 성인과 다르게 아이들은 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목과 이렇게 접혀져 있잖아요. 이 접혀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살과 살이 뭉쳐있기 때문에 여기 땀띠가 엄청 많이 생기고 막 진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부가 겹쳐지는 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겹쳐져서 땀띠 나지 말라고 이렇게 분 같은 걸 바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기저귀를 봅시다. 기저귀는 흡수력이 우수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걸 사용해요.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기저귀. 그래서 보통은 종이 기저귀를 많이 사용하는데 종이 기저귀는 한 번 싸고서도 계속 뽀송뽀송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밤에는 특히 저녁 또는 밤에는 아이들이 깊은 수면을 위해서 종이 기저귀를 채우기도 하지만 종이 기저귀는 말 그대로 종이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것을 아이 엉덩이를 짓무르게 하고 빨갛게 기저귀 발신을 나게끔 만들죠.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천 기저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영화기 이제 보겠습니다. 영아 발달을 뭐라고 하냐면 제1 성장 급등기라고 해요. 제2 성장 급등기는 여러분처럼 사춘기를 말하겠죠. 생후 1년이 되면 출생 시 1.5배, 아까도 말했듯이 1.5배가 되고요. 3개월이 되면 출생 시 2배, 생후 1년이 되면 출생 시 3배의 체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kg 정도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아까 했고요. 생후 6개월부터는 전이가 나기 시작한다고 했죠. 이 전이는 말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6개월부터 나오기 시작한 건데 이거는 전이랑 같은 말 유치, 아기 때 이제 다 빠지는 그런 어릴 때 나는 이를 말하고요. 생후 2년만 전후로 모두 몇 개가 나냐면 20개가 모두 나요. 그 다음에 5, 6세가 되면 이제 이 모든 이빨이 빠지고 영구치가 나게 되죠. 운동발달 순서 저번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운동발달은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이제 다리까지 이렇게 가서 다리에서부터 머리로 오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말초, 중심에서 끝으로 가는 말초. 그래서 팔을 움직이는 동작을 보면 이제 손목, 손가락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전체 팔에서 이제 손목, 손가락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그다음에 전체 운동에서 분화된 운동으로 갑니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물건을 짚는 행동에서도 처음에 손바닥으로 막 치면서 무작정 잡다가 나중에는 손목, 손가락 사용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3, 4개월에는 운동 능력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운동 능력 3, 4개월에는 어떻게 하냐면 목을 가누어요. 목을 가눈다. 그 다음에 5, 6개월에는 몸을 뒤집는다. 그래서 우리들이 몸을 한번 싹 뒤집었을 때 부모님들은 너무 놀라서 막 집에다 플랜카드 거시고 막 전화하시고 몸을 뒤집는 거는 시야가 완전히 천장만 보다가 옆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기들의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6, 7개월은 물건을 붙잡아요. 그 다음에 7, 8개월은 앉는다. 8, 9개월은 긴다. 긴다 다음에 뭘까요? 선다 하기 전에. 뭐냐면 붙잡고 선다. 붙잡고 선다. 그 다음에 이제 15개월 돼서 혼자 걷는데 이게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18개월 데드라인 한 18개월 정도가 됐는데 18개월 정도가 됐는데 혼자 못 걷는다. 그러면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거죠. 정말 다리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신경계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보게 되는 거죠. 자, 언어 발달인데 처음에 태어날 때는 울음이나 표정, 몸짓으로 나 배고파, 아니면 나 짜증나, 아니면 나 잠이 안 와, 뭐 등등을 다 표현하죠. 그래서 뭘로 표현하냐면 말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비언어적 의사 표현이라고 해요.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 이제 비언어적 의사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다음 단계까지는 여기 정서 발달을 우리가 아까 했기 때문에 양육제에 대한 애착이랑 이런 거 아까 선생님이 영상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했잖아요. 근데 정서 발달하기 전에 프린트에서는 지적 능력 발달이라든지 언어 발달 먼저 하는데 여기 언어 발달 D급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니은번 생후 4, 5개월이 되면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 출생 시에는 아까처럼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하다가 4, 5개월이 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요. 이걸 옹알이라고 하거든요. 옹알이를 해서 마마, 다다, 구구 이런 말 하는데 이게 진짜 마마, 다다, 구구 이런 말이 아니라 의미 없는 얘기를 해요. 의미 없는 말.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상황을 보고 엄마가 밥 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엄마 이모를 따라해서 아이들이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 이게 4, 5개월의 옹알이에요. 그다음에 생후 6에서 9개월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알아듣고 밥, 안아줘. 응아 이런 말을 이제 나중에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생후 6에서 9개월까지는 옹알이를 계속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 요까지 우리 하겠습니다. 자, 요까지 오늘 수업을 하고요. 생후 12개월서부터 이 다음 단계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 할 때는 생후 12개월서부터는 이제 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서부터는 아이들이 좀 많은 다른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적 능력이랑 정서적 발달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다음에는 대면 수업이라서 우리가 책을 읽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